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송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우리 모두가 편견을 극복하는 그날까지 사람책을 한 권 한 권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동네 아랫동네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김나영, 김예진입니다. 네, 이제 사람책을 펼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끝과 끝은 통한다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실 장민호 고려대 남북대학생연합 북한인권학회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남북대학생연합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 학회장 장민호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재 리버티 인 노스코리아라는 NGO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성북구 도서관 사람책으로 나와주셨는데요. 혹시 성북구에 대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이제 학교가 성북구에 있으니까 성북구 근처에서 계속 살았고요. 지금은 성북구에 있는 보문동 근처의 아파트에서 같이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 제목이 끝과 끝은 통한다인데요. 학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그 윗동네 친구들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처음 윗동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좀 되게 어색했어요. 근데 함경도에서 온 친구들이랑 그 술을 한 잔 마시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부산에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성격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근데 함경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좀 이제 한반도로 보면 끝과 끝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끝과 끝은 통하지 어,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어, 했었습니다. 네,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저도 대학교 금방 들어갔을 때 진짜 그 서울말 엄청 잘하는 친구들보다도 막 사투리 쓰는 지방 음, 친구들이 더 친근하게 다가왔고 또 예, 그 친구들과 대화가 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음, 예. 진짜 끝끝통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이네요. 근데 네. 제가 사실 이번 첫 회차 제목을 어떻게 지을지 엄청 고민 중이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깜짝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윗동네에 대한 삼행시를 지어주실 수 있나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네,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네. 나영 DJ와 제가 오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윗, 윗, 윗동네 친구들과 함께 동, 동. 동네 한 바퀴 한 바퀴를 한 바퀴 뛰는 네. 네. 내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멋져요. 와, 정말 순간적으로 와, 정말. 네. 이거 참 너무 멋진 것 재능인가 같아요. 봐요. 근데 제가 내일은 안 되는데 원래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미리 생각해왔는데요. 이제 삼행시를 제가 해볼 테니까 오늘 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윗,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와 동. 동, 동일한 거 아시죠? 네. 네. 네, 알아요. 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유치한 개그였고요. 네, 창피하니까 나영 DJ님 빨리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주제로 이야기할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들을 탈북민, 세터민 또는 북한 이탈 주민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저는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학회장님은 그분들과 가장 가까이서 지내고 또 그분들과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좋은 호칭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조금 앞서서 좀 섞어서 말하긴 했는데 윗동네 아랫동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윗동네가 이제 북한에서 살다 온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고 아랫동네가 이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저는 제 친구가 처음에 그거를 그 은어라고 사용하면서 알려줬어요.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친구가 형, 뭐 이런
우리는 이런 거 은어들이 쭉쭉쭉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윗동네 아랫동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평등하게 느껴지면서도 좀 쓰기에도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것도 있긴 한데요. 근데 네. 되게 약간 이게 좀 속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것들은 여기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청취자분들은 궁금하시면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쪽지나 그런 것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학 회장님은 윗동네 분들에 대한 그런 편견을 느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편견을 느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굉장히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이제 윗동네 아, 친구들이 음, 아직까지 뭐 외국인들은 그동안 보아왔긴 했지만 윗동네 친구들은 아직 대학교 들어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윗동네 친구들 만나면 와, 너 어디서 왔어? 뭐 어떻게 잘 보겠어? 야, 위험하지 않았어? 야, 너 혼자 왔어? 막 이렇게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무례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이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네. 더 한번 기억을 뭐 떠올리게 만드는 행동이니까 좀 더 조심스러워 하게 되는데 요즘도 근데 사실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윗동네 친구들한테 대체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주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음, 받고, 음. 저도 윗동네에서 온 친구들을 보면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또 불쾌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알 것 같아서 더 조심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 같은 거를 극복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노하우가 글쎄요. 노하우라기보다는 누구나 그런데 사실 저는 막 처음에 외국인들 만났을 때 되게 이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뭐, Do you know 김치? 뭐, Do you know 싸이? 뭐 이렇게 굉장히 저는 네. 그걸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안다는 게 만약 아,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근데 외국인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네. 뭐가 그렇게 뭐 궁금해? 딱 김치 그렇게 궁금한가?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봤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어, 윗동네 친구들의 그런 편견을 깨트리는 것도 그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해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사실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잘못된 건가, 그리고 내가 했던 질문들이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어요. 했고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다른 위치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우리가 되게 인지하는 차이는 큰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있는데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윗동네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만약에 윗동네 여성분이랑 사귀시면 네. 네,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어, 글쎄요. 이거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 윗동네 친구들이랑 사귀었을 때 문화 차이라기보다는 뭔가 언어 차이 때문에 이런 느낌이 뭔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어, 약간 좀 오프 더 레코드 같은 느낌인데, 즉 개인적으로도 이 외국인 친구들과 이제 교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문화 차이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했어요. 근데 언어 차이라던가 어떤 어감의 차이, 그리고 또 특히나 좀 성별에 따른 역할 차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윗동네 친구들이랑 사귀면 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뭐 A로 말했는데 B로 들었다던가, 아니면 약간 한국에는 조금 남자가 좀
뭐랄까 남자가 조금 더 일을 뭐 가사 일의 분담이 적은 편이잖아요. 네. 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것들 이런 음.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방금 북한 그 여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아, 그러면은 북한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 시간마다 북한 문화에 대해서 잠깐씩 소개해 드리려 하거든요. 네. 예, 궁금하네요. 오늘은 되게. 예, 윗동네 연애 문화에 대해서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진 PD님은 혹시 윗동네 문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나요? 연애 문화? 네, 저 궁금한 게 진짜 많았는데 먼저 북한에서 인기 있는 남녀의 기준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여기 한국에서도 스펙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스펙이고, 더 최근에 제가 듣기에는 그 핸드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념일에 핸드폰을 선물하는 게 추세라고 해요. 너무 좋네요. 네, 근데 네. 이게 핸드폰이 북한에서는 엄청 비싸요. 네, 한국에서는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핸드폰이지만, 예, 네. 북한은 워낙 그게 드물고 귀하고 하니까 돈도 많이 줘야만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음. 남자가 경제적으로 엄청, 조건이 되는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추세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폰을 주로 선물로 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스마트폰. 네. 요즘 되게 스마트폰이 심심치 않게 사진 속에 나오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예. 예전에는 진짜 막 엘리트 계층 아니면은 진짜 막 부잣집 네. 아니면은 쓸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정말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인터넷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은 안 돼요. 음. 예. 그냥 국내에서만 이렇게 네. 할 수 있고, 해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제가 이제 제 이상형이 키가 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선호하는 연인의 네. 키가 있나요? 네, 뭐 특별히 뭐 그 키의 기준은 없는데, 네. 자, 여기 한국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키 큰 거를 우선적으로 선호하잖아요. 근데 네. 북한은 정반대로, 음. 남자 키가 170을 넘으면은 네. 센치당 모자라다 하고, 네. 예, 여자 키가 이제처럼 160을 넘으면은 진짜, 그것도 모자라다, 모자라다. 모자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사실 키가 작아서 콤플렉스였는데 북한에 가면 제가 이제 158.3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큰 거죠, 거기 가면은. 아, 네. 그렇네요. 네. 기준이 굉장히 다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거기서는 진짜 큰 축이었어요, 키가. 근데 제가 여기 딱 오고 나니까, 네. 오마, 이거 내가 항상 막 네. 작아가지고, 막,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키가 크면은 너무 네. 좀 야무지지 못하다. 아. 네, 그런 설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럼 북한에도 CC가 있나요? 네, 최근에는 그 북한에서 연애하는 이렇게 남녀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또 이렇게 주체 사상탑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가 가장 핫한 데이트 장소라고 합니다. 예,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가 이렇게 네.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공개되었거든요. 네. 예, 주민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좀 연애해도 괜찮겠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네. 만약 비밀 연애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걸리면은 비판이 대상이 되었고 또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심지어 퇴학까지 당했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연애 부분에서도 좀 많이 지금 또 스킨십까지 가능해졌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들었던 게 이제 북한에선 비밀 연애를 해야 해서 막 네. 산이나 강 앞에서 이제 막 그러죠. 몰래 손잡고 막 예, 그랬다는데. 불빛이 없는 데서 네. 막 손잡고 가다가 막 이렇게 사람이 지나치면 막 떨어져서 네. 서로 모르는 척하고 어.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이제처럼 막 안 되는 거죠. 연애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죠, 네.
네, 그럼 이제 아쉽지만 여기까지 북한의 문화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더 궁금하신 문화가 있다면 성북 사람책 도서관을 꼭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음, 장민호 씨께서는 좋아하시는 윗동네 노래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우울할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듣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요? 이게 대홍단 감자라고 어. 한국에서도 꽤 네. 네, 알려져 있는데 네. 네. 저도 여기서 음, 2013년도, 4년도에 처음 듣고 굉장히 네, 인상이 깊었죠. 네, 혹시 두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꼭 불러야 되나요? 아, 그러면 되게 듣고 싶어요. 네. 네. 아, 정말요? 네. 아, 네. 아, 네. 그게 BGM이 없어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큐 사인이라도 주시면 네. 아,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큐.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도 못 따먹겠죠. 야, 감자 감자 왕감자 여기까지.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아, 네. 진짜. 부끄럽네요. 아, 와, 대상감이에요, 거의. 감사합니다. 성북구 대상을 받았네요. 네. 네, 그러면 이 노래를 진짜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따먹겠죠. 예하 감자 감자 왕감자 참 매사요 못 따먹겠죠. 때처럼 맛있는 대홍단 감자 엎뿌리도 뒷뿌리도 많이 심었지요. 예하 감자 감자 왕감자 참 매사요 많이 심었죠. 예, 북한 노래 대홍단 감자를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아까 소개하실 때 북한 인권 학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일단 북한인권학회로 시작을 했고요. 2012년도에 이제 윗동네 그 윗동네 출신 고려대학교 학생 그리고 아랫동네 고려대학교 이제 선배들이랑 분들이 모여서 이제 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좀 더 그동안은 약간 어떤 지식을 쌓는데 북한이 어떤 나라고 그다음에 어떤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데 좀 더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런 좀 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선할 실질적으로 좀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원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일단 이번 학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22명이고요. 네. 여기에는 임원진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 그 외에 그 윗동네 친구들은 4명,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이 3명,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아랫동네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네. 아, 근데 그 보면은 윗동네 친구들이 참여율이 되게 저조한데 혹시 그들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그 동아리에 들어와서 예.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많은
사실 저희 동아리에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거든요. 많은 것들을 뭐 필요한 도움들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이제 교류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홍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윗동네 친구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리베르타스에 저 총무부, 뭐 편집부, 홍보부 이렇게 세 가지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각각 부서의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총무부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 총무 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재정을 관리하는 친구. 아, 네, 아무래도 저희가 교내 동아리고 윗동네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네. 교 내외적으로 좀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관도 있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돈들이 좀 투명하게 사용되고 또 정말로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부서고요. 그리고 편집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좀 더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우리가 단지 교내 동아리가 아니라 좀 더 교외에 있는 뭐 NGO 아니면 국제기구 그다음에 뭐 정부 관련 부서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먼저 사전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등 이런 또 그리고 그게 나중에 가능하다면 출판물로도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부서고요. 홍보부는 간단하게 말 그대로 이제 홍보를 하는 부서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 플러스 친구, 아, 뭐 리베르타스 뭐 플러스 친구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저희 활동들을 업로드해주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페이스북에는 KU 리베르타스 영어로 이제 치시면 되고요. 네. 카톡 플러스 친구는 이제 카톡 풀친에 리베르타스 치시면 나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홍보를 하신 거를 봤는데 되게 네네. 최근까지도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고맙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최대한 자주 저희 활동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은 뭐 좀 다들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열심히 노력해주고 있습니다. 네, 리베리타스를 응원하겠습니다. 리베르타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북한 인권 학회 활동을 하시면서 음,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 뭐 대학생 동아리에서 뭐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라면 좀 당연하게 느끼는 어려움도 있는데요. 네. 사실 특히나 아까 이제 디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윗동네 친구들한테 좀 이런 우리들의 정보를 전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제일 아무래도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학회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하고 좀 더 이끌어내는데 이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최근에도 좀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대학생들이 이제 또 많이 바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참여하기가 진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이해해요. 네, 이해해죠. 각자 다 바쁘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도 동아리 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음, 이루고자 하시면 또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정말 학교원들 사랑합니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네, 그럼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혹시 윗동네 관련 활동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윗동네에 진짜 관심을 가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14년 2016년부터겠네요. 2년부터 안 됐는데, 근데 그 전부터 약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할아버님이 이제 유교에 참전하시고, 그다음에 90년대까지 이제 군인으로 복무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런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좀 북한에 대해서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들을 수 있었고요. 근데 뭐 딱히 그랬다고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군대에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군대에서는 북한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리베르타스에 들어갔는데요. 네, 거기서 처음 윗동네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뭔가 좀 더 많은 이끌림을 받았다고 해야 돼, 관심이 생겼다고 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리베르타스 활동을 지금까지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활동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 군대에서는 저 네, 북한을 뭐라고 해요? 북한. 그러니까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그쵸. 네, 그 호칭을 어떻게. 저희 어, 뭐, 저 북한행 같은 거는 예를 들면 뭐, 남한 괴뢰도당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되게 저도 전역한 지 한 4, 5년 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은 지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표현이 제일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요. 근데 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뭐 빨갱이라던가라도 있고 뭐 이제 공산당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하긴 한데 뭐 주적이라는 표현만큼 네 그런 뉘앙스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북한 주민들이 실상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한 사진 전시회나 북한 음식 체험전도 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소개하고 싶은 북한 음식 있나요? 저는 뭐 여러 뭐 북한 음식에 대해서 꽤 그래도 여러 번 접해봤는데 제일 좀 신선했던 거는 아무래도 처음 북한 음식이라고 받았던 인조고기 밥이 인조고기. 네, 네네네. 음, 아시는 네, 것 전 같아요. 잘 알죠. 네네. 그게 제일 기억이 음, 남습니다. 맛은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비주얼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네, 처음에 좀 순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먹어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양념된, 뭐랄까, 유부초밥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되게 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되게 솔직하시네요. 맛은 없었습니다. 네, 아, 먹어볼 만은 했어요. 직접 네. 요리하셨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리보다는 조리에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 네. 네, 솔직히 인조고기라는 거 저 네. 맛을로 먹기엔 좀 그렇거든요. 이게 네네네.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진짜 수없이 많은데 네. 거기다가 이거 인조고기 맛있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고향의 그 행수를 느끼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음, 음식을 보는 순간부터 먹으면서 그 고향 추억을 하는 거죠. 네. 아, 우리 옛날에 이랬었지, 막 이렇게 고향의 추억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주 그 가서 사서 이렇게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고향을 잊지 않고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인조고기라고 해서 고기를 인조한 건가 하면서 이게 뭔가 아,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조리법 혹시 아시나요? 네. 인조고기는 그 콩깨묵을 이렇게 롤러로 이렇게 얇게 밀어서 건조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럼 인조고기 밥은 그러니까 한 뼘 정도의 크기로 자른 인조고기를 살짝 삶아서 안에다 밥을 넣고 거기다 양념, 그 매콤달콤한 그런 양념을 발라서 이렇게 먹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음, 현재까지도 북한에서는 진짜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요. 지금 군침이 네. 그냥 도는데 이거 얼마 정도 한번 하나요? 드셔보세요, 기회 되면은. 아, 근데 처음에는 아마도 예, 맛이 괜찮을 거예요. 아, 근데 자주 네. 먹는 거는 예, 네. 아닌 것 같고. 네. 예. 전 사실 평양냉면밖에는 네, 네.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음, 저번에 정상회담 하면서 네. 냉면 소리가 났잖아요. 네. 네. 그거 듣고 너무 먹겨봐서 진짜 네. 일부러 냉면집 찾아가서 먹었어요. 저는 네. 평양냉면에 관한 얘기를 해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 네. 되게 저는 부산에서 왔으니까 밀면을 자주 먹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좀 밀면 맛에 길들여진 채로 서울에 왔는데 친구들이 그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재요. 아, 근데 저 평양냉면을 먹었을 때 이게 다대기라고 하죠. 이렇게 네. 양념을 안 네. 넣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먹는데 전 처음에 와 이게 음식인가 싶었어요. 아, 되게 맛이 심심하고 네. 저한테는 좀 지나치게 심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게 과연 음식인가 그러면서 제가 좀 맛 표현에 굉장히 솔직한 편이라 얼굴을 먹는 내내 찌푸렸거든요. 네.
근데 제 친구들이 갑자기 제 젓가락을 뺐더니 야, 너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너랑 먹으면 밥맛 떨어진다고. 네. 아니, 근데 맛없는 걸 어떡하라고. 예, 제가 정말 억울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그 전에 이제 저희 그 초청 가수들이 이제 옥류관에 가서 냉면을 먹었잖아요. 네. 그때 다대기가 또 있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그거 보자마자 그래,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 나는 잘못된 게 아니었다. 라면서 제 친구들한테 되게 하소연했죠. 이걸 봐라, 다대기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네, 평양냉면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냉면이라도 다 하는 집마다 이렇게 레시피도 다르고 살짝 그쵸. 예, 좀 감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어느 하나를 넣고 이게 특정하게 이게 평양냉면 맛이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이제 나중에 만약에 남북한 이게 왕래가 될 때 평양에 가서 직접 네. 드셔보시면은 진짜 감탄 날 정도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제- 먹어보고 네. 싶네요. 사실 아랫동네에 있는 냉면과는 맛이 많이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친구들이랑 냉면집에 가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게 평양냉면 맛이야? 나도 몰라. 나 평양에 가본 적이 없어. 그냥 단지 이게 어쨌든 평양냉면에 제일 근사하게 만든 음식이라는 것 뿐이죠. 네. 또 사실 다음 달에 이제 아는 그 윗동네 친구랑 그 녹마국수를 먹으러 가기로 아, 했는데 농마국수요? 네, 맛있죠. 네, 인천에 하는 집이 있다더라고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맷집 돼요. 네,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가보기로 했는데 네. 먹어보고 어디가 더 맛있나 네.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녹마국수는 무엇인가요? 농마국수도 네. 아시죠?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녹마가 녹말 있잖아요. 네. 녹말의 그 이런 북한식 표현이라고 할까요? 음. 녹마에서 녹마가 된 건데 그 녹말 가루로 만든 이제 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쵸.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북한식 냉면이라고 하면 굉장히 쫄깃쫄깃한 네, 잘 끊어지지 즐겨요. 않는 네, 즐겨요. 네, 그걸 생각하는데 딱 이제 그런 녹마국수가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갈 때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 진짜요? 그냥 보통 이렇게 마음으로 가서 이게 맛있게 드시는 게 좋아요. 아.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실 수도 아, 있잖아요. 진짜요? 네. 네네, 그쵸.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지금 나중에 기회 네. 되면은 인천 쪽에 많아요. 어.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연락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탈북민과 관련된 다양한 NGO 단체들과 교류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또 그런 단체들을 소개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NGO들이랑 좀 교류하는 행사들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우라고 하는 NGO랑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리버틴 노스 코리아라고 하는 NGO 두 개 단체랑 이제 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이런 활동을 하자고 마음을 먹은 게 교내 동아리다 보니까 약간 바깥에 정말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잘못된 지식들을 배우고 잘못된 것들을 알릴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그 간격을 좀 해소하고자 NGO들이랑 좀 교류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게 됐고요. 네, 나우는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네, 그 탈북 북한 탈북 하신 이제 분이 지금 대표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설립하시고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북한 인권 쪽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단체이고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리버티 노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미국이 본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인데 그 재미교포 학생들이 2004년에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통은 탈북민 탈북인 구출, 그다음에 그 정착 지원 사업, 그다음에 이런 북한에 관한 안 좋은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언론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도 굉장히 이쪽으로는 많이 알려진 좋은 단체예요. 그럼 혹시 나오라는 단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는
나우라는 단체는 작년에 그 단체랑은 사실 만나서 뭐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북한이 어떻게 안 좋고 그다음에 NGO는 이런 북한 인권과 관련된 NGO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네. 부분들을 좀 상세히 소개해 주셨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나우를 통해서 네. NGO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 혹시 그 나우 대표님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연설할 때 잠깐 나왔던 네네네, 그분 네. 맞는 건가요? 네. 아, 네, 저도 그렇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네. 대단하신 분이네. 네.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어, 네, 일단 NGO랑 관련돼서는 사실, 링크,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줄여서 링크라고 하거든요. 네. 네, 링크에서 이제 직접 비디오를, 뭐 다큐멘터리 비디오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저는 그걸 봤을 때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북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네. 근데 그 장마당 세대라는 다큐멘터리는 이제 장마당 세대가 이제 북한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이거든요. 네. 장마당이 이제 북한에선 네, 시장이라는 맞아. 단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북한의 변화, 북한에도 시장이 들어서고 현재 400개가 넘는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배급 체제를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북한의 경제, 그다음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가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저는 그걸 봤을 때 굉장히 북한이 지금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 링크라는 곳에서 영화제를 열었었는데 그때 제가 리베르타스가 같이 가서 봤던 활동이 기억이 하나가 남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 리베르타스가 이제 모금 활동을 매번 하고 있는데 매번 그런 모금 활동이 지금 가장 최근에 열렸어요. 5월 3일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지금 이제 녹화 당시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 그 그때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거든요. 막 천둥도 치고. 근데 아이스티를 팔아요, 우리가. 아, 네. 네, 그걸 한 달 동안 기획했는데 당일날 어떡해. 비가 오고 천둥이 쳤다. 전 상상만 해도 굉장히 네. 끔찍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우리 학회원들이 되게 열심히 해줬고 그래서 또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100잔만 팔자라고 했는데 거의 130잔 팔면서 모금액도 거의 50만 원 가까이를 모을 수 있었어요. 네. 진짜 네네. 와, 굉장히 진짜 고생하셨어요. 기적이에요. 여름 네. 같은 날씨에 아이스티까지 그러니까요. 드셔가면서 네. 네. 정말로 상상해도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 아무튼 그런 저희의 노력이 정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네. 그럼 그런 활동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그날이 올 날까지? 때까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부금을 그 대안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네, 네, 제가 빠뜨렸는데, 네, DJ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한학교랑 연계해서 이제 지원을 저희가 후원금을 마련하는 모금 활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한학교의 이제 아이들에게 네. 거기가 이제 청소년 기숙형 방과 후 학교라고 해서 약간 좀 독립적인 대안학교인데 그곳의 아이들에게 그 필요한 네. 그 금액을 모금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제가 깊은 대답을 일을 제대로 하네요. 했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의미 있는 네. 활동인 것 같아요. 네네.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정말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그 모금 활동 모금했던 금액을 들고 네. 저희 학회원들이랑 같이 찾아가기로 했거든요. 아, 다 네. 같이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네.
저는 거기 있던 아이가 저한테 되게 수줍게 인사하는 게 저 네. 너무 귀여우면서도 정말 아 내가 이 모금 활동을 꼭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아, 네, 근데 이제 저 그때는 저 혼자 갔었는데 네. 이번에 학회원들이랑 다 같이 이제 거기 가서 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했던 노력들로 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뿌듯하네. 네. 학회원들의 사기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같이 가면.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정말로. 네. 모금 활동도 열심히 하실 것 같고. 아, 네, 이제 그랬으면- 비 오는 날에만 아이스티가 아니었는데. 진짜 그런 일 없었으면 네. 좋겠어요. 아, 너무 끔찍하네요. 그래서 이제 남북한의 관계가 네네. 되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정말로 통일이 된다면 네. 제가 뭐 통일도 그렇고 아니면 제가 북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동안 북한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뭐 평양은 되게 사진들로 많이 나오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특히나 끝과 끝은 통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제 친구 함경도에서 온 제 친구의 고향을 방문해보고 싶네요. 네. 저희 집도 한북도거든요. 아, 제가 정말요? 그런 날이 만약에 온다면은 저희 네. 집에 초청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초청해 차 주셔야죠. 타고 네. 가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네. 같이 네. 아, 좋습니다. 제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진짜요. 아, 금강산도 가보고 싶어요, 저는.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평양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네. 아, 저도 평양냉면 먹으러. 맞아. 평양으로 가고 싶어요. 네. 그 무슨 탑에서 그 연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서 연애를 하고 싶진 않으세요? 주최사상 다. 아, 이름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남산 같은 곳인 건가요, 거기가? 그렇죠. 여기서는 그 남산 타워 같은 게 이렇게 데이터 장소로 되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현재까지도 그 이렇게 주체사상 탑이라고 거기가 제일 핫한 장소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사상적으로도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하. 일반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사상적인 거 뭐 해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나영 DJ인네 이제 집과 저희 네, 집으로. 주체 사당 네. 탑을 보러 이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갖고 계시는 기대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라기보다는 이제 북한 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를 자꾸 협박하면 우리 북미 정상회담 안 하겠다. 뭐 지금 오늘 발표가 나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하는 바람이 정말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어떤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뭐 북한이 좀 더 개방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데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또 비핵화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서 저희가 좀 더 그 어떤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통일이라고 하면 통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목표들에 다가서는데 좀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계획이나 희망사항 같은 거 있으시나요? 제 개인 네, 개인적인 거. 저는 글쎄요, 정말 개인적인 거라고 말하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싶고요. 네. 네,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네. 실질적인 계획. 뭐 이건 농담이고 네. 일단 저는 지금 이제 4학년이라 네.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요.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아무래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돈을 뭐 사회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북한 인권 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또 제가 이런 쪽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씨의 그런 계획을 네. 응원하도록 응원하고,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네.
혹시 받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질문을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누구죠? 박서준 혹시 아세요? 네. 네, 제가 박서준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들어요. 저 지금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닮아서. 아, 그쵸. 좀 네, 닮은 것 같지 네. 않나요? 네, 맞아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 그래요? 진심이에요. 아, 진짜요? 아, 네. 이러면 안 와. 되는데. 근데 저희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죠? 박서준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네. 아, 네. 네. 다시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박서준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어제도 들었는데, 아, 우연이네요. 네. 종종 저는 뭐 제가 정말 박서준 님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듣습니다. 너무 닮으셨어요. 네. 네. 이따 가시기 전에 저 사인 좀 네, 이게 해주세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책 있으신가요? 네, 저희 리베르타스 활동을 하는 친구 한 명을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저만큼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주일용이라고 하는 학우고 현재 네,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끝마치기 전에 좋아하시는 책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이요. 네. 최근에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전쟁의 허무주의를 잘 담아냈거든요. 전쟁이 얼마나 한 개인의 삶을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요즘 뭐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뭐 전쟁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네요. 특히 우리는 뭐 북한과 6.25 전쟁도 있었잖아요. 네. 이 책을 통해서 뭐 6.25 때가 얼마나 참혹했을지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었고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장민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견을 극복하는 그날까지 저희 성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